안녕하세요, 남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BTS의 보라해라는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만든 유명한 신조어죠. 보라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해서 선점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상표 출원을 시도를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보라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보라해라는 단어는 2016년에 BTS 콘서트에서 B씨가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인데,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말하면서 시작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BTS 팬들 사이에서, 아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 팬들은 이 보라해를 I purple you 라는 문장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려 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 보라해라는 단어가 BTS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를 살펴보던 어떤 화장품 업체가 우리가 이 보라해라는 단어를 선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화장품 업체고 BT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지만 자신들이 보라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상표를 먼저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BTS 팬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자 일부 팬들은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항의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해당 상표는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의 무단 상표 출원이 이슈화가 되자 해당 업체는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상표 출원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 출원을 포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해당 업체가 상표 출원을 포기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나중에는 이 포기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상표 출원을 취하했다라고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표 출원의 취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가 상표를 받고자 출원을 진행을 했던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하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법률 용어니까 포기랑 취하랑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취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는 취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과문을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하이브의 상표 출원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화장품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방관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하이브는 상표를 출원해서 BTS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라해라는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로 보라해라는 상표를 출원하게 되었는데, 특허청이 왜 거절했는지 제가 그 거절 이유 통지서를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살펴보시면 이 상표 등록 출원은 다음의 거절 이유가 있어서 통지합니다 라는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상표를 출원했을 때 모든 상표를 그냥 곧바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사유들을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상표가 적절하게 출원되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표만 등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는 보라해라는 상표에 대해서 하이브가 출원을 했지만 특정한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표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통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표법 34조 제1항 20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직접 법조문을 찾아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 밑에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써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원인이라는 것은 상표를 등록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하이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는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된 상표임을 알면서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표법 34조 제1항 20호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회사는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서
타이니, 여기서 말하는 타이는 BTS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BTS의 정확하게는 BC가 되겠죠. BC가 사용하게 된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특허청에서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허청은 BC만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소속사인 하이브가 상표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보라해라는 단어는 신조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서 BTS의 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단어를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상표법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표법 34조 제1항 20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절이유에 통지된 것처럼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해라는 단어를 무작정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C가 실제로 그 보라해라는 단어를 어디에 어떤 상품에 쓰고 있는지를 명확히 특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라해라는 상표를 붙여서 내가 종이컵을 팔았다 혹은 내가 보라해라는 상표를 모자에 붙여서 모자를 판매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컵이라든가 모자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는 BC가 그 보라해라는 단어를 신조어로서 유행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할 때 보라해라는 단어를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34조 제1항 20호를 적용을 하면서 이게 법을 맘대로 적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면 등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BTS라는 상표는 그러면 BTS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소속사인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BTS를 검색해보면 BTS에 대한 상표권은 전부 다 주식회사 하이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소속사가 투자한 노력이나 성과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러한 가수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예시로는 비스트가 하이라이트로 그룹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그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상표를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인 하이라이트로 변경을 하면서 그룹명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BTS도 하이브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나중에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BTS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BC가 소속사인 하이브에게 상표 등록을 받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서류 한 장만 제출했으면 이런 거절이유 통지 없이 등록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상표법 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허락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라의 상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허락을 했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는 그런 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34조 제1항 20호와 34조 1항 6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이 들어간 상표는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락을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BTS 상표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서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고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의 B씨가 하이브를 통해서 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겠습니다. 라는 서류를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34조 1항 20호에 대한 적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BTS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원해서 거절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라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라해라는 단어는 결국은 BTS의 B씨가 만든 유행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인 식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물건에다가 이 보라해라는 단어를 써서 판매를 했을 때 이게 누군가가 판매하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유행어라고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보라해, 너도 보라해 이런 식으로 유행어로서만 쓰이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이키와 같은 상표처럼 인식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라해라는 단어는 일단 식별력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해라는 상표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떤 물건에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팬들의 응원봉이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소품들에다가 보라해라는 단어를 붙여서 판매를 함으로써 상표적으로 식별력이라는 가치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라해라는 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혹은 BTS의 B씨가 판매를 한다면 보라해라는 것은 상표로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라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다른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보니까 이 식별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청에서는 저와 의견이 달라서 보라해라는 단어가 식별력이 있고 상표로서 등록 가능한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통지를 한 것이라면 상표법 34조 1항 제20호의 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씨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보라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34조 1항 제20호는 적용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항변을 하게 된다면 특허청에서는 이 거절 이유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S와 하이브가 서로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의무는 그 활동 가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BTS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뺏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아니고 다른 권리 없는 사람들로부터 BTS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